이 인간들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난하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 최은순. 징역이 확정된 이후의 근황이 아주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김건희의 모친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여당이 나서서 사기꾼을 대놓고 옹호해주는 세상. 지금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국힘이 아주 정신나간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순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다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국힘 주장입니다. 대놓고 윤석열 장모라고 무죄 주장을 대한민국 여당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소 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소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최은수는 무죄라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심지어 이제는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합니다. 오히려 최은순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넘고 다른 사람이 사기 과정에서 소가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요? 너무 웃긴 건 피해자 눈물에 또다시 피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발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잔고 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대체 국민의힘입니까? 윤석열의 힘입니까? 이참에 당명을 윤곽의 힘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이 사건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 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잣대도 카트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하듯이 김건희도 얼른 압수수색 해야죠. 국민 세금으로 해먹으려다가 온갖 증거자료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에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하는 인간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법 시스템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인가요? 이따위 주장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을 옥죄는 거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 이미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천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이 야당 주도로 80%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년 취업 정책 예산은 2,382억 원 전액이 날아가 0원이 됐고 한미, 한일 대학생 연수 예산도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아직 총선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식물 정부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래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요?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 예산 3,028억 원 중 2,413억 3,400만 원, 무려 80%에 가까운 예산은 민주당의 주도로 일괄 삭감됐습니다. 윤석열이 협치를 안 하겠다고 했더니 민주당이 이걸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 예산은 63억 200만 원 중 18억 5천만 원이 깎였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5억 8,600만 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산업 예산은 37억 8천만 원 중 1억 8,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국토부의 청년 정책 진흥 사업비도 20억 9,100만 원 중 4억 원이 감액됐고 환경부가 편성한 댐 운영 관리 내역 사업 중 스마트댐 안전관리 사업비 517억 3,200만 원만 전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천억 원 넘어였던 청년 예산은 20% 수준인 614억 6,600만 원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윤석열은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거고 글로벌 연구개발, 가짜뉴스 규제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도 야당 주도의 삭감이 이뤄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거대 야당에 횡포하면서 국민들도 반발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발이 없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향토를 부렸는지를 나타내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지난 14일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정부안을 약 2조 원 신중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 중에서 윤석열의 공약사항인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예산 약 1조 1,600억 원이 감액됐고, 방통위 예산도 KBS 대외방송 송출 등 예산은 늘리고 허위 정보 규제 관련 예산은 감액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원자력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 1,500억 원과 원전 수출 보증 예산 250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맞붙으면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행을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버리니 지금도 사실상 꼭두각시 식물 여당이 된 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의 혈세 낭비를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 차관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가 문재인 정부보다 늘었다는 지적은 이미 유명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포기 상태입니다. 많이 썼다고 타박하고 싶지 않은데 국민들이 궁금한 건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그놈의 성과가 대체 뭐냐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순방에 쓴 예산이 1개국당 25억 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개국당 15억 원인데 비해 터무니없이 늘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도 자주 나가고 돈도 펑펑 썼는데 성과가 뭐냐는 겁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인데 대통령실은 그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문정부 시절 코로나 때문에 비교 안 된다라고 하던데 코로나 직전인 2019년 순방 예산이 234억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78억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코로나 이전 대통령들도 500억 넘게 펑펑 소스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88억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 88억까지 합치면 666억을 쓰는 거고 문정부와 비교하면 2배 반을 쓰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많은 돈을 쓰면서 성과는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언제 그놈의 국익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일본과도 7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과거사도 일본 마음대로 일본 입맛대로 다 해주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자존심 시댁 다 내줬는데 우리가 얻은 건 대체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순방 예산이 논란인 가운데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또 앞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했고 예산을 펑펑 쓰는 게 뭐가 좋다고 김기현, 윤재욱, 김대기가 마중을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스탠포드 대학교를 찾아서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고 시진핑하고의 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시간이 제한됐다며 양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냥 윤석열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온 겁니다. 윤석열은 정상회의 기간 내내 글로벌 과제에 대해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본인이 져야 할 책임도 못 지는 인간이 한국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도 너무 웃깁니다. 오늘은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합니다. 또 50억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안 나시나요? 언론이 한동훈 장관의 부인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주목하는 이유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이런 모든 것을 덮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속아주는 척 해야 하나요?